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좀 뭐 분위기가 좀 다운될 수 있는 오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파이팅 해야 되니까 파이팅. 신나게 또 시작해야 돼. Grow and cheer up.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함께 진행하던 이제 잭 프로가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잭 친구가 뭐 본업으로 하던 일이 너무 잘 돼서 기존에는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다 서울에서 뭐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잭이 앞으로 부산으로 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녹음 일자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공석으로 비워두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날 잭이 이제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게 대박을 터트린 다음에 다시 이제 금유한양. 아 그런 거예요? 금연양 맞나? 우리가 이제 뭐라 털을 닦아놓으면 이제 잭은 그렇지, 그냥 그렇지. 걸어 들어오는 우리가. 거예요? 아, 뭐 잭프로가 이렇게 기반을 잘 닦아줬으니까. 이 듣고 있나 잭? 듣고 있나? 알겠습니다. 뭐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잭 프로가 워낙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많이 업해줬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족한 부분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씩 이제 메꿔나가겠습니다. 저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셋은 너무 다운 템포야. 근데 이게-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야?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5, 6개월 했잖아요. 그죠, 반년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좀 익숙해져서 이제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해. 아, 이게 은근히 저는 녹음할 때 잔이윤님이 저보다 형이니까 네. 이 형을 놀리는 재미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잭이 좀 맞장구를 쳐줬어요. 근데 이제는 둘기가 이제 맞장구를 살았다. 안 쳐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요. 이제 이거 이제야 좀- 나중에 상사인데 업장 가서 막 갑질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같은 플레이스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이참에 한번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잔이윤 평상시엔 이룬다. 막 아 두고 봐라 잔이윤 이런 거 없습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 진짜. 지켜보겠어. 그럼 대표적인 미담 하나 얘기해 주시죠. 미담이요? 미담 뭐, 없어. 항상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없군요. 아주 좋습니다. 미담도 없고 악담도 없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란츠에 대해서 한번 네. 역시나 우리 둘기님이 한번 알겠습니다. 그란츠는 이제 저희가 윌리엄 그란츠를 했었잖아요. 근데 되게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세계 3대 스카치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게 그란츠가 요즘에는 좀 힘이 많이 빠지긴 했어. 맞아, 이 맞아.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싱글 몰트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좀 힘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전 세계 판매 3위면 3, 4위를 달리면 굉장한 진짜 위스키입니다. 이게 매초 약 한 100g 정도의 양이 팔린대요. 1초마다. 1초에 100g? 네. 얼마 안 되는데? 그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데. 조니 워커는 막 1초에 막 몇백 병 팔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1초니까 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한 병이 벌써 누군가 입에 들어. 와우. 아무튼 그런 이제 한국에서는 좀 다소 알려지지 않은 위스키이고 약간 한국 시장에서도 약간 좋지 않았어요 결과가 들어보면은. 그래서 막 최근에 뭐 와인앤모어 같은 데서 되게 500ml짜리 맞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서칭하다 보니까 아마 500ml 한 2만 원대 네. 후반에 판매됐던 걸로 네. 진짜 그것도 18. 28,000원. 18이. 아 그란트 18년이 네. 네네네. 괜찮은데요? 그러면 진짜 어. 괜찮은 거죠. 네. 완전 뭐 면세가 정도 되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재고떨이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술사 쪽에서. 이게 어쨌든 얘도 싱글 몰트가 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렇죠. 또 이제 네. 그란트니까 좋은 게 들어가 있겠네요. 그쵸. 기본적으로. 발베니와 뭐 글램피딕 그죠? 이게 그 윌리엄 그란트인 거죠.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중간 중간에 뭐 또 저희가 자세한 설명 해드릴 거니까 둘기님이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네. 쭉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란츠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윌리엄 그란츠에 대해서는 좀 다뤘기 때문에 뭐 처음에 1886년이에요. 윌리엄 그란츠가 카듀 증류소에서 이제 중고 장비들을
120파운드, 당시 120파운드에 구매를 해서 더프타운 지역에 좀 자리를 잡았고요. 1887년 크리스마스 날 첫 생산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음. 글램피딕이 네, 맞습니다. 처음 가동된 네네. 날짜죠. 그때 이제 되게 자식이 많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6 아들과 2 딸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벽돌을 막 옮기하면서 그렇게 지은 가족적인 되게 가족 간의 수공업 같은 맞아요. 느낌. 이게 제가 어디선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이 그 그란츠 윌리엄 그란츠라는 사람이 네. 진짜 좀 힘들게 일을 많이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회계사 일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양조장 일을 배우면서 정말 박봉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진짜 막 아껴서 뭐 돈도 모으고 나중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중고 중류기 장비를 네. 사고 그 부지를 사서 자기 자식들하고 직접 그 증류소를 네. 지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글램피딕이 이제 가동이 되다가 또 중요한 사건이 글램피딕에 있는 게 글렌리벳에 이제 존 고든 스미스라고 하는 중립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글렌리벳 증류소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거래처 주문량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글램피딕 위스키를 고객들한테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그 글램피딕을 좀 마셔보니까 무명이었던 그 위스키를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찾게 되면서 인지도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맘때쯤에 이제 또 한 사건이 있어요. 1898년인데 그 패티슨스라고 하는 그 약간 위스키 블렌더. 브랜드가 이제 파산을 하면서 윌리엄 그랜트가 이제 과감하게 그란츠 오늘 이제 이야기할 그 위스키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그란츠의 역사는 또 시작이 이때 딱 되고요. 그리고 뭐 윌리엄의 사위였던 분이 있어요. 찰스 고든이 이제 회사의 영업 사원으로서 되게 그런 이 브랜드를 되게 홍보를 하게 되고요. 그 1900년대 초반 1909년 정도엔 세계적으로 약간 호주나 뭐 극동 지방 같은 곳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에 이제 스카치 위스키가 최소 숙성 기간이 또 생겨요. 그 2년 그때 이제 2년으로 지금은 3년이긴 하지만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스카치 위스키 시장에 또 타격이 좀 있었어요. 중류업자들. 왜냐면 이게 그렇게 숙성을 오래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원액들만 뽑아내야 되니까 생산에 좀 차질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재고량이 그러니까 숙성 창고에 재고량이 많지 않은 그 증류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숙성이 이제 2년 이상 되기 위해서는 한 뭐 최소 뭐 몇 개월에서 그렇죠. 길게는 1, 2년간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수입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글램피딕 같은 경우 아니 그랜츠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서 꾸준히 그냥 타격 없이 생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란츠는 계속 제품으로 잘 출시가 되고 이제 이 윌리엄 그랜트라는 분이 23년에 돌아가시고요. 그래도 이제 이 가족 기반 사업이 여전히 좀 토대를 잘 잡아 놓으셔서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그레인 위스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란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때 그 그레인 위스키를 지금의 디아조의 전신인 DCLA라고 하는 곳에서 공급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란츠가 이제 판매 촉진을 하려고 1960년대 TV 광고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광고가 너무 이제 상업적이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DCL에서 그레인 위스키를 공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는 바로 그레인 위스키를 생산하기 위한 증류소 설립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라고 했어. 뭔가 받은 건 없어요. 뭐, 윌리엄 가문인가? 아니요. 닉네임 바꾸는 건가 이제? 윌리엄 둘기 뭐 이렇게 윌둘기.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거반 네 맞아요. 증류소가 생긴 거죠. 네. 그레인 증류소가. 네, 1963년도에 윌리엄의 그랜트의 이제 증손자쯤 되시는 분이
엄청 큰 곡물 위스키 생산 그 당시에는 네, 그 증류소를 건설을 했다고 하고요. 뭐 1979년 정도 되면은 그랜트가 이제 영국 판매로 처음으로 이제 100만 케이스를 돌파를 하는 그런 또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윌리엄 그랜트는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가족 경영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브랜드고 지금은 뭐 3대 회사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크기로 보면은 그 예전에 우리 그 발베니 할 때도 얘기했지만 부채가 없는. 네. 한 번도 다른 그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매각이 되지 않고 네. 지금 5대째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렇게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네,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뭐 부자죠 한마디로. 맞아요. 그리고 이 거반 증류소가 좀 생긴 그 시점부터는 이제 싱글 몰트도 약간 주력으로 좀 출시를 그렇죠. 하고 있게 네. 되는 그런 딱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역사를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증류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거반 증류소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네. 제품으로서는 좀 생소하니까. 싱글 몰트를 생산하는 증류소들은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레인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들은 그게 뭔가 부각된 게 많이 없어요. 맞아요. 뭐 국내에서 알려진 거는 헤이그 클럽 만드는 카메론 브릿지라고 하는 네, 증류소 정도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나머지는 거반 증류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규모도 크고 유명한 증류소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싱글 그레인 위스키가 들어는 오는데 거의 보기 힘들죠. 그렇죠. 뭐 독립병입으로 가끔 들어오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거반만으로는 싱글 그레인은 못 먹어본 것 같고요. 그레인 위스키가 사실 막 숙성 연도가 굉장히 높은 네네네네네. 것들이 많은데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 편이고요. 굉장히 저렴하죠. 30년 이런 게 막 479불 이런. 사실 뭐 캐스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재사용한 캐스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 자체도 좀 싱글 몰트보다는 좀 저렴할 거고 이러다 근데 보니까 싱글 그레인들을 먹어보면 꽤 맛있어요. 그러니까. 좀 프루티하고 좀 단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가벼운 감도 좀 있고 근데 제법 마실만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거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얘네는 일단 로우랜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증류소가 알리사베이랑 핸드릭스 진의 증류소랑 같은 부지 안에 있다고 그렇죠. 해요. 홈 오브 그랜츠 앤 핸드릭스 진 해가지고 이제 핸드릭스 진도 생산하고 그랜츠도 생산하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약간 반짝반짝하다. 본 적 없죠. 사진만 봤죠. 저는. 약간 철로 된 철의 마을 같은 느낌으로 연기 막. 우리는 그 툴란모드 증류소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 툴란모드 그 아일리시 증류소 가면 아일리시도 약간 그레인 증류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 가면 그냥 공장 같이 약간 뭐라 그러지 시멘트 공장 같은 그런 느낌? 되게 큰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증류소 안 같아. 진짜 약간 공장 같아요. 그래서 이 증류소가 당연히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지? 11,500만 리터. 문과 아니랄까 봐. 숫자를 외워요. 11,500만 리터래요. 그리고 뭐 당연히 증류 시스템은 멀티 압축 시스템이고 발효 시간은 한 60시간. 그 스피릿 스트렝스는 94.5도. 거의 그냥 극한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레인 타입은 약 밀이라고 하고요. 메가는 한 8.5%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해요. 뭐 수원지는 거반 강이고 그 정도. 그리고 이 증류소가 좀 재밌는 게 딱 오픈을 하고 글램피딕 전통에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첫 가동이 됐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 거반의 그 싱글 그레인 브랜드가 85년도쯤에 블랙베럴 브랜드로 출시를 했는데 인기가 없어서 금방 철수를 했대요. 근데 2014년에는 그 거반 파텐트 스틸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나스랑 연도수 표기가 된 위스키들이 좀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멀티컬럼 진공 스틸이 95년도에 이제 좀 대체가 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알리사베이 증류소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엑신 같이 생산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반은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랜츠 하면은 뭐 글램피딕을 먼저 이제 사람들이 삼각병 하면은 이제 글램피딕을 먼저 떠오르실 것 같긴 한데 네. 글랜츠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병 맞아요, 모양이 돼 맞아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병 디자인이 글랜츠가 먼저 글램피딕보다는 먼저 생겨났다고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 되게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다 올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병 디자인이 있고 이게 약간 의미도 있더라고요. 이 삶에 대한 의미를 좀 약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그란츠가 1957년부터 그 삼각형 모양의 병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글램피딕이나 그란츠가 옛날 보틀 같은 거는 약간 각이 좀 더 살아있다 해야 되나? 이렇게 딱 삼각형 모양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 독일 사람인데 한스 슈에거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난민이 돼서 영국으로 왔는데 이제 이 병을 고안을 한 사람이에요. 그 위스키의 어떤 품질이랑 색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보트를 고안을 하다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그 효율적으로 좀 적재를 하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보틀이라고 합니다. 둥근병보다는 아무래도 사각병이나 삼각병이 좀 적재하는데 좋을 수 있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굴러다니지 않죠. 테이블 위에서 네네네. 굴러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트를 아까 삼각형에 대한 의미 뭐 그런 거 이야기했는데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제 그 자신들의 좀 중요한 사람들 뭐 만드는 메이커 뭐 그런 쿠퍼 그리고 그 블렌더 이렇게 우리 위스키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글램피딕에서도 이 삼각형 모양의 이 병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위스키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 그래서 물, 공기, 보리. 네, 세 가지의 요소를 이렇게 상징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 그 뭐 의미 부여하는 게 좀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세 개의 요소를 굉장히 좀 중요시한다라는 의미로 삼각병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랜츠가 어떻게 보면 글램피딕보다도 더 먼저 이 삼각형 보트를 사용했다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 그란츠 보틀 보면은 이제 그 단호히 서라라는 이제 양각의 스탠드 패스트? 예. 스탠드 패스트. 스탠드 패스트가 빨리 일어나라. 스탠드 단호히 단호히 서라. 맞아요. 그런 모토를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 그랜츠 그 윌리엄 그랜츠의 약간 네. 모토. 철학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스타블리시 1887 이런 거 써 있고 가족 증류소, 가족 기업 뭐 이런 그렇죠. 5대째 하고 있다. 그런 게 또 이제 표기가 된 거를 라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강아지가 있어요. 보셨어요? 강아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스키를 하면은 근데 요즘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다른 증류소도 보면은 제품으로 막 강아지나 뭐 심볼로 그런 심볼로 뭐 트레이드 마크 뭐 이런 아란이나 뭐 그렇죠. 뭐 아드백 같은 데도 강아지 아드백도 있고. 그렇고 약간 그 뭐 일본에 이제 그런데 뭐지 고양이? 네, 럭키캣 고양이 시리즈 같은데요? 럭키캣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걔네도 딱 이렇게 있는데 그 강아지가 임무가 있더라고요. 위스키를 만들 때 그 위스키 배럴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강아지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네네. 이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해놔요. 복도가 있고 동그란 부분을 옆으로 뉘어놔서 강아지 코에 닿을 수 있게. 복도 쪽으로. 예, 예. 그렇게 하면 그 강아지 이름이 로꼬인가? 로꼬? 미치네요. 로코인데 그 뛰어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코를 이렇게 막으면서 향을 맡는 거야.
근데 그게 그치. 개니까.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후각이 음. 뛰어나니까. 네. 근데 어. 걔가 하는 게 뭐냐면 나무가 품질이 안 좋은 나무를 선별을 해서 그 약간 마약 탐지견처럼 이게 냄새를 맡고 막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은 그 통을 검수를 다시 하는 거야. 아하. 그 품질 관리가 엄청 중요한 일을 하네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런가요? 아니 보통 증류소에 보면 나는 보통 증류소에 가면 고양이가 많잖아요. 알죠? 고양이가 많은데 그 왜 그러냐면 그 매가 보리를 지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쪼아 먹으니까 지잡으라고 그죠. 고양이를 놓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개를 키운다는 얘기도 좀 생소한데 개가 또 이렇게 중요한 더군다나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싱글 배럴을 고르는 거야. 이거 맛있는 배럴이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일리가 있어. 이게 강아지가 사람보다 훨씬 이 후각에 좀 뛰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게 마약 탐지견들이 일부러 살짝 마약 중독을 시켜요. 시킨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아하. 매겨보고 그래야 이제 훈련이 돼. 그러니까 네네네네. 좋은 퀄리티의 약간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이 부족한 거죠 이제 약간 금단 현상 때문에 이렇게 찾아낸다고 알고 있는데 아하. 설마 그런 거. 뭐 얘도 알코올을 좀 먹고 자랐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진짜 만약에 이걸 잘한다 그러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업무를 하고 일부러 훈련을 좀 시켰대요. 있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계신 거예요 로꼬. 강아지가? 몇 살 안 돼요, 걔. 아 2살, 3살. 로꼬. 2살. 아직 전성기죠. 한창일 때. 좋다. 다른 증류소도 이런 걸 하는 증류소가 있을까? 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되게 일리가 있다. 잘만 한다면 뭐 개 한 마리 잘 키우면 뭐 큰일을 하겠네요. 좋습니다. 네. 중류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사실 제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품 같은 경우는 삼티님 어떠세요? 이 제품 그란츠 좀 많이 드셔보셨어요? 많이 안 드셔보셨죠? 솔직히 요 근래는 아예 먹어본 기회가 없는 것 저도 같아요. 사실 그랜츠라고 하는 블렌디드 위스키를 마셔본 게 꽤 오래전이에요.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 그럴 거예요, 저도. 네. 최근에는 보기도 좀 힘든 것 같고 뭐 마실 일이 그렇게 크게 없어서 블렌디드 위스키가 그랜츠뿐만이 아니라 뭐 조니 워커도 그렇고 발렌타인 같이 굉장히 좀 더 유명한 그런 블렌디드 위스키들도 요즘 마실 일이 크게 없어요. 술자리도 많이 없고. 이게 한 10년 전에만 해도 뭐 솔직히 싱글 몰트가 뭐 몇 가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블렌디드들을 좀 이렇게 찾아 먹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싱글 몰트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너무 좀 생소한 증류소의 제품들도 들어오고 있어서 솔직하게는 이제 새로운 몰트를 먹는데도 부족하죠. 맞아. 맞습니다. 이게 뭐 접하기에 지금 너무 많은 제품들이 생각보다 들어오고 있어요. 둘기님은 어때요? 저는 이제 요즘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싱글 몰트를 집에서 막 사서 이제 먹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소비를 할 때 저는 바를 많이 다니고 보트를 잘 안 샀어요 한동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술이 없잖아요. 다 떨어져서 또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몇 병을 샀어요. 샀는데 제가 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각 잡고 마시면은 좀 도수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게 약간 나이트캡으로 마시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이 한 잔 마시긴 좀 그렇고. 속이 허하다 해야 되나? 자고 일어나면은.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 저희 바의 마지막 잔으로 남은 이제 그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었는데 그 블랙 보틀이었는데 그거를 마셨는데 이거 진짜 가성비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를 막 뒤졌는데 이제 있었던 게 이제 그란츠 하고 그 그란츠가 뭐 한 3-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보틀 한 2만 원.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뛰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쉐리 뉘앙스도 적당히 있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괜찮으니까 좀 밍밍하긴 해도. 그래서 한 병씩 샀어요. 그란츠 몇 년 사신 거예요? 18년 샀습니다. 와, 너무 저렴해가지고. 맞아요. 부담 그랜츠 없이.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형마트, 코스트코 아니면 이마트 뭐 이런 데서 그 한번 되게 싸게 풀린 적이 있어요. 500ml
18 그랜츠 18을 500ml 바틀인데 뭐 2만 원대 후반 네. 살 수 있게. 그게 지금은 약간 못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지금도 거의 뭐- 없을 거예요. 네, 어. 근데 조금 그때보다 가격이 올라간 것 올라갔어요? 그게 왜 그걸 생각해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바텐더 거의 처음 시작할 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전쯤이죠. 그때 이제 그 제가 운영하던 바 근처에 바로 윌리엄 그랜츠 그 본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근무하시던 분들이 많이 저희 업장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이제 뭐 그 발베니랑 글램피딕 뭐 담당하시던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랜츠 담당하시던 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윌리엄 그랜츠에서 밀고 있는 브랜드가 대부분은 뭐 디아지오라든지 뭐 페르노리카라든지 이런 데서는 효자 종목이 블렌디드 위스키잖아요. 조니 워커나 발렌타인 같은 그런 게 효자 종목이고 싱글 몰트는 뭐 많이 뭐 팔린다고 해도 블렌디드 위스키에 비하면은 정말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적을 때니까. 근데 윌리엄 그랜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랜츠보다는 그 발베니랑 글램피딕을 좀 더 푸시하는 느낌이긴 했어. 그래서 마케팅 자체를 그랜츠를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약간 점유율이라고 해야 되나? 인지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조니 워커나 발렌타인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블렌디드 위스키의 순위로 보면 조니 워커, 발렌타인 다음으로 이제 뭐 그랜츠 아니면 듀어스 뭐 이런 브랜드들인데 실질적으로 뭐 인지도나 이런 걸 따져보면 굉장히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또 약간 메리트의 문제일 수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그란츠를 보면 당연히 글램피딕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한국과 아시아 특히 이제 근데 사실 잘 몰라. 그래요. 지금이야 뭐 글램피딕, 발베니가 워낙 유명해지기도 했고 이게 같은 윌리엄 그랜츠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업계 사람들이니까 그런 어떤 메커니즘 알지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랜츠랑 발베니나 글램피딕이랑 이렇게 연계성 없어 절대 없을 그래. 거야 아마. 약간 삼각 보틀이라는 점에서 약간 얘도 삼각 그냥 삼각형 따라했네. 글램피딕 따라했네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그게 그란츠 18이 500ml짜리가 뭐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마트에서 판매를 해.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발베니 18과 글램피딕 18의 원액이 소량이지만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진짜 저렴한 가격인 거예요. 물론 뭐 그 그레인 위스키가 많이 들어갔을 거고 굉장히 소량만 들어갔겠지만 뭐 그래서 뭐 아마 이런 위스키를 좋아하는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게 이슈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가성비 좋게 판매하고 있다라고 해서. 근데 또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램피딕 같은 것도 살려면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글램피딕?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남대문 던전?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좀 싸게 풀리니까 뭐 약간 몇만 원 더 주더라도 나는 그쵸. 싱글 몰트를 먹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근데 수 있고. 모르겠어요. 싱글 몰트 중에서 솔직히 글램피딕이나 발베니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맛들이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렌디드 위스키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마시기에 누구나 마시기에 편하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위스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블렌디드 위스키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좀 좋아요. 그쵸. 입문하기에는 그 싱글 몰트 위스키는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 그죠. 제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최근에는 뭐 이렇게 좀 다양한 나스 제품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봤을 때 이렇게 트리플우드라고 네 맞아요. 해가지고 제품이 딱 이렇게 메인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랜츠를 많이 마셔본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고 제가 본 거는 12년, 18, 그다음 25년 요런 그렇게 숙성연도 표기 있는 것들만 좀 봤는데 최근에 나온 애들은 약간 나스 제품으로 트리프루드라고 해가지고 숙성 캐스크가 뭐 버진오크 숙성이랑 그다음에 버번이랑 뭐 리필 버번 이렇게 해서 숙성한 원액들을 섞어서 만드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트리프루드 12라고 해서 이제 12년 제품인데 그거는 쉐리랑 뭐 버번이랑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원액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러면은 돌기님 구입하셨던 그란트 18년이 요 사진에 있는 그란트하고 같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저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모양 병 모양은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요즘은 삼각형이긴 한데 아, 글램피딕하고 쉐입이 병 모양이 틀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2만 원대로 팔았던 그 라인이 구형 소정을 같은? 다 대고 아, 그 다음 이제 풀린 거 제품들인 거죠. 아. 이렇게 신형 바- 같은. 네. 예전에는 이렇게 글램피딕하고 똑같은 삼각형이었는데 음. 요즘은 그러면 이렇게 좀 똥똥해진 네, 네. 삼각형으로 바뀐 거예요. 네. 똥똥이. 지금 18도 트리프루드로 되어 있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그 그랜츠가 제가 알기로는 트리프루드 그 18이 트리프루드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버번 쉐리랑 마지막에 그 포트 캐스크 피니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다 드셨어요? 아직 따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조만간 가야겠네요, 우리. 저희 집 한번 오십시오. 제품 간단하게 뭐 설명드려 보면 저 이건 좀 예전 자료이긴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패밀리 리저브라고 해서 조금 제품이 나오다가 요게 이제 18 제품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고 뭐 연산 표기 있는 거는 12년, 18, 그다음에 25년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은 뭐 에일 캐스크 리저브도 있었고요, 쉐리 캐스크 리저브도 있었고. 이렇게 캐스크를 좀 달리해서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블렌디드 몰트 제품도 있었네요. 이거는 뭐 대만 쪽에서 약간 출시된 제품인 것 같은데 약간 뭐 싱글 몰트 스페이스 사이드 쪽 싱글 몰트만 좀 가지고 이제 블렌딩 해가지고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뭐 아시아 쪽에서는 대만, 일본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이런 좀 그쵸. 제품 다양한 제품군들이 좀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대만, 일본. 부럽다. 특히 이제 대만 분들이 뭐 맥주도 많이 드시지만 워낙 고량주를 쉽게 드시다 보니까 이런 위스키 독주에 대해서 뭐 CS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없죠. 그리고 또 그쪽은 가보면 또 특이한 게 대만은 웬만한 식당에 자기의 술을 가져와도 돼요. 다 콜키지 없이. 콜키지 없이 네네네. 그냥 가지고 와도 돼요. 그래서 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좋다.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콜키지 되는 뭐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조금 얼마의 비용을 내고 콜키지 되는 업장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음식점들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음식하고 예전에는 그냥 정말 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소주 맥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를 음식하고 페어링하는 페어링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곁들이는 그런 게 많아졌고 전통주도 최근에 이제 저희 누님이 이게 생막걸리를 좀 사오셨어요 집에. 근데 이제 약간 일반 막걸리 아니고 왜 좀 좋은 막걸리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병에 한 15,000원, 2만 원 하는. 근데 그걸 업장에서 한 5만 원에 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진짜 싸지 않은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무슨 막걸리가 5만 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약간 대접하는 뭐 손님들 모시고 그런 자리에서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뭐 업장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비용 부담을 하지 못하면 집에서 드시는 걸로 맞긴 해요. 맞아. 그 가게도 그래야 이제 뭐 직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콜키시.
쿠키지. 아무튼 그랜츠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좀 그냥 편하게 네네.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억의 위스키이기는 했어요. 요 대만판 블렌디드 몰트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이게 음. 몽키 숄더하고 좀 비교해보기 좋겠네요. 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네네. 뭐 거의 원액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왠지 이 대만 거면 이거는 도수가 높았을 것 같은데요. 그쵸. CS로 나왔을 것 같아서 이거 약간 남대문 던전 이게 있을까? 남대문 던전이나 어디 어. 풍물시장 같은 데서 한번 요즘은 근데 못 구한대요. 거의 없대요. 거의. 그런가요? 네, 남대문에. 거의 없대요. 자, 오늘은 이제 그란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화는 무얼 알려주실 거죠? 다음화는 믹터스를 할 겁니다. 미터스. 네네. 제가 되게 믹터스? 좋아하는 네네. 브랜드인데.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음. 브랜드이기는 해요. 미터스. 그죠? 버번 위스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미국의 위스키죠. 이제 발음을 잘해야지 또 뭐 잘못 들으면 미쳤스 이렇게 있고 뭐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이제 수입사에서는 믹터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은 믹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도의 재발견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부탁해 줍니다.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해. 재발견. 듣고 있나 잭.